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강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날 예를 들면 각종 시험들이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 또 각종 고시, 자격증 시험, 이 모든 것들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해진 정원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위너가 되는, 그리고 그 사람 밖에 못 들어가면 루저가 되는 이런 아주 심플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공부 적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은 저 장에서는 만년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듯이 자기 자신의 잘하는 적성을 잘라내는 저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장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인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게임의 규칙이 아주 안정돼 있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합니다. 여기 어디냐면 대표적인 분야가 공부 가지고 승부가 나는 곳입니다. 공부로. 변호사, 의사, 고급 공무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정해진 정원 안에 들어가는 경쟁을 하는 것이죠. 공부 적성이 뛰어나면 바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게임의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 정치, 싸움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한 방으로 성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같은 바이올린을 치더라도 정통적인 클래식 바이올린을 치면은 그거는 학교 우등생 영역입니다. 하지만 박지혜처럼 전자 바이올린으로 경쟁하면 한 방으로 스타킹을 통해서 성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싸워야 됩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전함으로 133척을 이긴 것도 이기는 장에서 전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장에서 싸워야 됩니다. 아렌긴 토프트의 전쟁사 연구에 의하면 전력이 차이가 나는 한쪽은 강자, 한쪽은 약자. 대체로 전쟁하는 게 그런 거죠. 이런 전쟁의 결과는 강자와 약자가 작용하는 전략적인 상호작용에 달려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음 표를 보시면 강자와 약자가 같은 전략으로 싸우면 강자가 76%의 확률로 이겼습니다. 이게 한 1800년에서 1900년까지 100년을 연구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전략으로 싸웠더니 약자가 63%의 확률로 이겼습니다. 토탈이 다르죠. 전략만 다르게 싸웠는데 이긴 겁니다. 특히 강자가 같은 전략, 직접적, 직접적 또는 간접적, 간접적 같은 전략으로 싸우면 강자가 이깁니다. 하지만 다른 전략으로 싸우면 약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공부 적성이 탁월한 사람들과 공부로 승부를 내면 절대 안 됩니다. 공부 적성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적성이기 때문에 다른 장으로 가서 승리하면 됩니다. 이걸 개인 간에 적용해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의 강점이 있는 곳, 내게 게임의 규칙이 유리한 곳, 그곳에 가서 경쟁을 하면